2017년 슈퍼카로 유명한 페라리 CEO 세르지오 마르키오네는 페라리의 매력은 요란한 엔진 소리라며 순수 전기차 출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고, 또 다른 슈퍼카 람보르기니의 CEO 스테파노 도미니칼리 역시 인터뷰에서 몇 년 안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소개할 수 있지만 순수 전기차는 아예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죠. 그런데 전기차에 회의적이었던 슈퍼카들의 반응은 단 몇 년 만에 전혀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전기차에 가장 부정적이었던 페라리는 최근 발표에서 2025년 출시를 목표로 순수 전기로 운행되는 스포츠카를 출시하겠다고 밝혔고, 현 람보르기니 스테판 윙케만 회장도 2028년 전기차 출시를 목표로 현재 배터리 업체와의 협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죠. 페라리, 람보르기니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카들이 현재 마치 경쟁하듯 순수 전기차를 출시한다고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슈퍼카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몇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슈퍼카들이 채택하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도어 개방이 있는데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많은 자동차들은 레귤러 방식이나 슬라이딩 방식의 도어를 채용하고 있지만, 슈퍼카의 경우엔 마치 날개를 펼치듯 펼쳐지는 문 개방을 선보이고 있죠. 이런 방식은 1950년대 출시된 벤츠의 300SL부터 시작됐는데, 당시 도어를 개방하면 갈매기의 날개가 펼쳐지듯 열리는 방식을 선보였고, 걸윙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말 그대로 갈매기의 날개라는 뜻으로 일반 차량과 차별성을 두면서 당시 미래지향적인 독특한 디자인으로 2호 영화 백투더퓨처에 등장하기도 했죠. 벤츠의 독특한 도어 개방 방식처럼 슈퍼카들은 각자 독특한 방식의 도어 개방 방식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람보르기니는 차체 측면에서 수직으로 열리도록 한 시저도어, 페라리와 맥라렌에서는 수직이 아닌 45도 정도의 각도로 꺾여서 개방되는 버터플라이 도어, 스웨덴 자동차 메이커 코닉스헤그는 좌우로 벌어진 이후 수직으로 회전하는 방식의 일명 랩터 도어, 심지어는 전투기 조종석처럼 열리는 캐노피 도어 등 슈퍼카 기업들은 각자의 방식들을 만들어 슈퍼카의 특별함을 어필하고 있죠. 슈퍼카면 떠오르는 이미지에는 이러한 외관뿐만 아니라 고성능 엔진과 함께 독특한 엔진 위치도 있는데, 일반 차량의 엔진이 앞에 위치한 것과 다르게 중앙에서 비교적 가까운 운전석 바로 뒤에 위치한 슈퍼카의 방식은 빠른 속도를 즐기기 위한 슈퍼카의 설계 방식 때문인데요. 보통 엔진이 앞에 있을 경우 코너를 돌거나 제가속 성능에 한계가 있지만, 엔진을 중앙과 가깝게 위치할 경우 이런 단점들을 커버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정지 상태에서 100km/h까지 속도를 끌어올리는 제가속 능력, 일명 제로백의 시간이 단축되고 코너링 성능이 일반 차에 비해 높아지면서 많은 슈퍼카들이 현재까지도 선호하는 방식 중 하나죠. 엔진이 중앙에 가깝게 위치해야 한다는 이유로 승차감은 일반 차량에 비해 떨어지고 탑승 인원이 줄어든다는 단점도 있지만, 자동차의 성능을 올릴 뿐만 아니라 자동차 앞부분의 디자인 자유도가 높아져 슈퍼카들은 더 날렵하고 더 낮은 차체를 만들 수 있죠. 엔진이 운전석 뒤에 놓인 방식은 슈퍼카 성능을 올리고 디자인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 외에도 엔진 소리가 운전자에게 보다 가깝게 들려 슈퍼카를 타는 분들은 이 소리를 즐기려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리고 고성능 엔진과 엔진음이 슈퍼카의 상징으로 여겨지면서 슈퍼카 기업들도 엔진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고성능 엔진이 없고 엔진음이 존재하지 않는 전기차에 대해 슈퍼카들은 굉장히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죠. 슈퍼카 업체들이 완강했던 전기차에 대한 입장을 바꾸기 시작한 이후에는 현재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국가들이 빠르게는 2030년부터 내연기관 차량의 신차 판매를 완전히 중지한다는 법안을 발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슈퍼카 업체 다수가 현재 유럽에 본사를 두고 있는 만큼 전기차 보급에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가 금지되면 슈퍼카들이 아무리 내연기관 차량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법을 어기면서까지 내연기관 차량을 만들 수는 없겠죠. 그럼 슈퍼카들이 내연기관 엔진을 포기하는 이유가 법 때문만일까? 전기차보다 앞서 슈퍼카들에게는 금기시되는 여행이 존재했는데 바로 SUV였죠. 현재 많은 슈퍼카들이 SUV를 출시하는 건 당연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다른 모습이었는데, 2002년 슈퍼카 중 처음으로 포르쉐가 SUV 카이엔을 출시했을 당시 전문 자동차 리뷰어뿐만 아니라 각종 전문가들도 포르쉐가 슈퍼카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했다고 혹평했죠. 그도 그럴 것이 슈퍼카는 기존과 다른 엔진 위치, 가볍고 낮은 차체, 빠른 속도 등 운전자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성능을 올리는 데 중심이었던 반면, SUV는 승하차의 편안함과 높은 차체 등으로 성능보다 운전자와 동승자의 편안함을 중점에 뒀던 차종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많은 비판과 비난에도 포르쉐가 SUV를 출시했던 건 당시 경영난과 무관하지 않은데,
수작업 비율이 높았던 포르쉐 제작 방식으로 인해 생산률은 낮은 반면 판매량은 점점 떨어지면서 당시 경영난에 시달리기 시작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존의 방식을 개선할 이유가 있었는데요. 1990년 당시 포르쉐의 경영난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지금은 사라진 대우차가 포르쉐를 인수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이 날 정도였죠. 유럽 슈퍼카의 자존심과 같았던 포르쉐가 당시 자동차 기술이 현저히 떨어지는 한국의 어느 자동차 기업에 넘어갈지 모른다는 건 그만큼 포르쉐가 위기였다는 증거였는데요. 포르쉐는 당시 미국을 중심으로 SUV 시장이 커지기 시작하는 것을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포르쉐는 SUV의 고급화와 함께 포르쉐가 SUV를 만들면 다르다는 걸 보여준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출시하고 나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슈퍼카의 첫 SUV 카이엔은 출시 1년 만인 2003년 포르쉐 전체 판매량의 40%를 차지하면서 전문가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에게는 폭발적인 인기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이후로도 카이엔은 포르쉐의 판매량에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포르쉐를 살리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하고, 이후 마칸 등을 포함하면 포르쉐의 SUV 판매 비중은 2019년 60%까지 오르게 됐죠. 포르쉐의 SUV 성공으로 SUV도 슈퍼카가 만들면 다르다는 인식을 만들자 기존 SUV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다른 슈퍼카들도 SUV를 만들기 시작했죠. 전기차 역시 20년 전 SUV처럼 슈퍼카에게 궁기시됐던 부분을 깨기 시작했는데, 현재 전기차의 성능이 예상보다 빠르게 슈퍼카의 성능을 위협하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테슬라가 등장하죠. 전기차 선두주자인 테슬라의 모델 S의 2021년 모델의 제로백은 제원상 3초대로 웬만한 슈퍼카들과 비교해도 빠를 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 알려진 테스트 모델의 경우 1.98초를 기록했다는 발표도 이어졌죠. 보통 기존 슈퍼카들의 제로백은 1초대에서 2초 중후반대까지 다양한데, 슈퍼카의 성능으로 평가받던 빠른 제로백 여행에서 현재 테슬라뿐만 아니라 현대 기아차들도 3초 후반에서 4초까지 성능을 올리기 시작했죠.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로 전향하면서 선보이지 못했던 빠른 제로백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에는 전기차가 기존 내연기관 차량과 다르게 전기가 흐르면 순간적으로 낼 수 있는 가장 센 힘을 발휘하기 때문인데, 가솔린 등이 연소되고 폭발되는 과정보다 빠르게 자동차의 속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이용했죠. 슈퍼카가 높은 성능으로 일반 차량과 차별화하는 전략을 선택했지만, 최근 전기차가 이러한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불어 아직까진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전문 음향 기업들과의 협업으로 전기차 기업들이 슈퍼카의 감성으로 여겨졌던 엔진 배기음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등 슈퍼카의 장점을 흡수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10년 전 SUV처럼 전기차도 슈퍼카가 만들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성이 생기게 됐죠. 전기차는 아직까지도 화재의 취약성, 충전 속도와 주행 거리에 대한 불편함이 존재하지만, 전기차의 성장세는 해가 지날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2년 전 세계에서 팔린 신차는 총 8,060만 대로 이 중 약 10%에 해당하는 780만 대가 전기차라는 결과가 발표됐는데, 2021년과 비교해 판매량은 68%나 증가했죠. 반면 같은 기간 모든 자동차의 판매량은 1%가 감소했는데, 이 말은 곧 가솔린이나 경유로 운영되는 내연기관 차량의 감소폭은 이전보다 심해졌고, 이와 반대로 전기차의 판매량은 이전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종류도 늘기 시작해 2025년이 되면 전기차 종류만 150개가 넘어가고, 전기차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자동차 기업 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죠. 20년 전 슈퍼카에서 SUV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칙을 깬 포르쉐처럼 슈퍼카는 내연기관이어야 한다는 법칙을 깨기 시작한 슈퍼카들은 앞으로 일반 전기차들과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